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한 교육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중소벤처기업부 이호연 상생협력정책관을 만났습니다. 요즘 우리는 정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를 얻기는 쉬워졌지만 내게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서 보려면 나만의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한 교육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이 있다고 합니다. 안서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열려있는 인터넷 중개몰,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요즘 국내 제품을 해외로, 해외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글로벌 셀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글로벌 오픈마켓 재창업 과정은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가운데 업종 전환 예정자나 폐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민간 위탁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은 셀러 등록부터 상품 등록까지 상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유아용품을 했다가 제가 그동안 이제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더 사업을 확장해야 되겠다, 영역을. 그래서 수출 및 판매를 위해서 이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보통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 신청을 하는데요.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는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수업을 듣게 된 분도 있었습니다. 검색을 하다가 퀵스터디라는 사이트를 보게 되었고 거기서 재창업 교육 패키지 그리고 또 국비 지원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저에겐 되게 흥미가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퀵스터디는 어떻게 하면 교육 과정을 사람들에게 잘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교육기관의 고민과 좋은 교육을 듣고 싶은 교육생들의 필요성에서 탄생된 개방형 교육 플랫폼입니다. 교육기관은 교육생을 잘 모집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잘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서 교육 관련해서 좀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퀵스터디라는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에 개설된 퀵스터디는 석 달 만에 1000여 건의 콘텐츠가 등록됐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스티비 뉴스 안서윤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담당자를 만나서 2018년 지원 정책 방향과 세부 지원 내용 등을 직접 들어보는 정책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이호연 상생협력정책관으로부터 대중소기업 상생 대책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협력이익 공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곳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희망이 활짝 꽃피우길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고 들어두면 길이 보이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한 그 대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이라든가.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협력 이익 공유제라는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협력 이익 공유제가 그 전에도 저희가 그 유사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남상미 아나운서께서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과 공유제란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뀌었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바뀐 건 아니고 성과 공유제도 같이 운영을 합니다만 이제 성과 공유제라는 것은 이제 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기 전에 이런 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그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런 공정을 개선해 준다든지 아니면 R&D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준다든지라는 이제 그 높아진 생산성, 높아진 이익을 서로 이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성과 공유제인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협력이익 공유제는 이제 납품을 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성과 공유제 납품하기 전에 네. 그 서로 이제 그 과정이라면은 협력이익 공유제는 그 납품을 하고 나서 새로운 재무적 이익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기업들이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을 해서 서로 이런 네트워크 전체 차원에서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저희가 뭐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대기업들하고 중소기업들하고 협력업체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매출을 당초 우리가 매출 목표가 100억 원인데 이번에 열심히 둘이 노력하다 보니까 매출이 120억 원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20억 원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계약을 해서 그러면 뭐 이를 뭐 6대 4 아니면 5대 5 이런 식으로 그런 성과들을 이익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네. 이런 시스템이나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럼 중소기업 단에도 그리고 대기업 단에도 더욱 열심히 해서 그 흑자를 좀 내려고 노력을 하겠네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파이를 키우는 거죠. 파이를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예전에 파이가 조그마할 때는 혼자 갖고 갈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키워놓으면 아무래도 나누다고 서로 공유를 하더라도 파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네.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통 크게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일괄 지원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과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 수출 유망 기업 등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높은 기업군을 대상으로 분야별 필요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중기부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신청 창구를 방문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방문 접수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 정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예스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